국회 입법데이트 이익선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보건소 좀 잘 이용하시나요? 간단한 건강검진에서부터요, 노인 치매관리, 또 임산부의 철분제를 보급하는 등등 참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두 가지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건소와 관련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민생법이죠.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상반기에는 야당 간사로도 또 활약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는데요. 그 세모녀법을 포함해서 빅 이슈들도 있었고 네. 올 한 해 의정 활동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재벌개혁,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이런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했지만 올해는 정말 참 슬프고 답답한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고요. 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런 배가 돌아다닐 수 있게 준 건지 네. 어떻게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책임을 따져보면요. 물론 선장, 선원, 선사 책임이 있죠. 선거협회 해운조합 책임이 있습니다. 해경, 해수부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전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가를 정말 우리한테 아프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물론 그 사건을 잘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선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예컨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당시엔 안행부 장관이었습니다. 네네. 장관이 모든 정부의 인력과 장비를 지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격상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을 가중처벌하는 네. 이런 법안을 내서 이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나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어쨌든 좀 안전 관리를 강화한 점에서는 좀 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한 2년 동안 네. 재벌개혁,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이런 그냥 뭐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핵심적인 내용을 바꿔보려고 3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현재까지 7건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의원들의 평균에 비하면 약간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는 좀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걸 덮어보려고 한다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304명의 죽음 앞에서 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민 모두가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법안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입니다. 네. 개정안 발의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빨이 나쁜 편입니다. 치아가. 네, 제가 예. 보면 아마 유전적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네. 옛날에 그 치아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건 핵심 내용은 치아와 관련해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네. 예컨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만 1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충치 경험이 있는 영구치가 우리나라는 2.1개인데 네. 뭐 예컨대 독일 0.7개, 뭐 영국 0.7개, 덴마크 0.6개 이렇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12살 된 예. 아이들이. 이만큼 두 배, 세 배 우리가 많은 것이죠. 네.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 치아가 안 좋아서 드는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좀 관리를 잘해주면요. 아하. 사실은 중치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기고요. 네. 나중에 더 나아가면 아이들이 어른이 됐고 노인이 됐을 때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사실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에 전국 15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와 아닌 학교에서 네. 이걸 운영하니까 충치가 60 내지 70% 준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구강보건법 네.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 의사는 의무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있어 좋고 없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소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하. 주민, 그러니까 특히 서민들과 가까운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태를 점검만 해줘도 이게 구강 건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예, 예. 예방이라고 해도 좀 더 어린 시절에까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네. 그럼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국민들의 구강 실태, 구강 건강 실태도 파악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구강 검진 서비스가 과거하고 비교해서 앞서 이제 초등학교 예는 하나 들어주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구강질환에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3조 2천억입니다. 아유, 엄청난 그렇군요. 돈을 네.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94년에 네, 아이들의 충치 경험 연구 지수가 2.5개였는데 네. 2008년에 구강보건교실을 통해서 0.8개로 줄여놨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2000년에 원래 12세 아동 3.3개였는데 네. 아까 2.1개는 2010년 통계고요. 2012년 통계는 1.8개까지 줄었습니다. 네네. 이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강보건 사업을 열심히 하면 네, 선진국 수준, 그러니까 1인당 0.6개, 7개 네네. 수준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보건교실을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만들자. 예를 들면 그럼 조그만 학교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거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두고 몇 개 학교를 아울러서 하면 됩니다. 아, 그것도 그러니까 방법이네요. 그렇게 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에 지금 있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 자꾸 철수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얼마나 돈이 든다고 자꾸 철수를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둬서 사실은 지금 비용도 많이 듭니다만 네. 치아 질환을 알아본 사람은 알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럼요.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법을 내게 됐습니다. 하긴 요즘 초등학교 보니까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본인이 검진을 받고 와서 어떤 상태인지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렇고요. 네. 그런 학교는 내가 볼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 예를 들면은 물론 그런 학교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게 의무화되지 않으면 아.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뭐 치과 이가 아프면 정말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지출하기에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면 더 좋을 텐데 이 혹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는 뭐 큰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정부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 행정을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무엇이 서민의 이익에 도움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상대적인 약자에게 힘을 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야 하는데 네. 행정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사실은 뭐 내놓고 말씀드리면 네. 그 각 보건복지, 보건의료 각 직역 중에 제일 센 사람들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중심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예산이 들 텐데요.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에 우리 그 시군구 보건소에 치과의사 한 분, 네. 혹은 작은 데는 치과의사 있기 힘들면 치과위생사라도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본다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네네. 2013년 8월 16일에 국회에 제출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번에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예. 기금 운용에 관련된 법인데요. 네. 요거 입법 취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454조 원이나 됩니다. 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손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 우리 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뭐 국회에 가서 혼돈합니다만 그분들 국제금융시장에 나가면 큰 손이기 때문에 대단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하. 454조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냥 돈이 될 거냐 말 거냐만 주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ESG 즉 인바이런먼트, 환경. 소사이어티 앤 가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네. 우리 예를 들면 휴브 글로벌이라는 것은 불산 사고로 사실은 이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네. 그 투자한 사람들 다 돈 날린 것이죠. 아하. 남양유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른바 슈퍼 가부 행세를 하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네. 예컨대 동양 사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지배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지배 구조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즉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때 재무적 요소만 볼 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중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국민연금이 네. 예컨대 마약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술 만드는 회사, 담배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예.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네. 안정성,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다 우리나라도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네. 사회 책임 투자를 했을 때와 그냥 투자했을 때, 네. 사회 책임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1.43%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그런 투자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네. 국민연금에 불입한 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투자될까? 사실 일반 국민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그렇지만 궁금한 네. 대목이거든요. 국민연금 기금 중에 금융 부분으로 운용되는 전체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뭐 어떻게 국민연금 운용되고 부동산도 있습니까? 네. 합니다만 거의 금융입니다. 네. 454조 8천억인데요. 현재 주식에 142조 5천억, 채권에 270조 4천억, 기타 대체 투자에 41조 9천억입니다. 네. 제가 낸 법안은 대체 투자 41조 9천억을 제외한 410조 12조 정도를 네. ESG를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투자한 내용, 현황, 평가 이런 것들을 공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보고 국민연금이 이런 것을 이렇게 고려해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이런 성과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공시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회 책임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과 좀 아주 상반된 것이 아까도 말씀 주셨으면 세월호 사고에서 청해진 해운이요. 금융권에서 3,747억 원을 빌렸더군요. 그러고서 회사를 운영했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런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사회 책임 투자가 앞서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지배구조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할 때 네. 일반 개인이야 네. 뭐 그 투자되는 회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든 관계없이 돈만 벌면 되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의 돈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이 내신 돈 아닙니까? 네. 그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런 재무적 요소만 갖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엔에서도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UN PRI라는 건데요. 네.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 있고 이게 기금을 운용하는 1,000개 이상의 회사들, 뭐 연금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009년 UN PRI 가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 자금은 이 사회책임 투자에 입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그런 연기금이나 대형 이런 공적 자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근데 우리는 현재 한 6조 남짓을 이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이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회 책임 투자 의무 공시제에 관련해서 네. 뭐 이미 녹색 공시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굳이 사회 책임 투자 의무적 공시까지는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 그건 사회 책임 투자 하기 싫은 사람들의 참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거는 이 국민연금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기업들이 자기가들이 공시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이 투명화되고 공정화돼서요. 네.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에너지를 얼마나 과다하게 쓰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기업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건 공시하는 것이고요. 네. 그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부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은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네.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니까요. 저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공적 자금의 규모는 엄청나니까요. 이 국민연금이 아까 말했던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 무슨 저 경제 성장이나 혹은 분배나 혹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 것이나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돈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 정부 지배구조,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도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이 만약에 이제 발효되면 개정안이 통과돼서 발효되면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지금 454조 7천억 중에서 네. 412조 9천억을 ESG에 입각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근데 한꺼번에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걸 강제할 네.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죠. 권고 지금 사항이군요. 6조 남짓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회 책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공적 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책임 투자의 결과로 나온 수익률이 7.31%입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 기금 전체 수익률이 5.88%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책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거 다 따지고 투자하면 이익이 안 남을 것 수익률이 같은데요. 줄지 않겠느냐 네, 했는데 네. 실제로 1.43% 높은 것이죠. 이 기간을 좀 길게 받겠군요. 그렇게 그런 네. 것도 있지만 네. 어차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이 파산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만약에 환경 요소를 사전에 고려했다면 네. 투자를 안 했거나 아하. 하더라도 적게 했겠죠. 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땅콩 해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네.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네. 슈퍼 갑질을 하는 회사다. 그랬을 땐 투자를 안 하거나 적게 했겠죠. 네. 그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배 구조가 해당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2015년 새해에 걸고 계신 기대, 희망,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많이 있는데요. 알려주십시오. 네. 하나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됩니다. 공공의료. 우리나라 병원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비중이 10% 미만인 나라는 거의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뭐 미국도 좀 많은 편이고요. 서구 선진국에 가면 대략 90% 가까이 됩니다. 공공의료가. 네. 이게 왜 생겼는가 하면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자기 돈으로 나라 국가가 짓기 힘드니까요. 개인들에게 면허주고 병원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서민들이 의료 혜택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싼 네. 값으로. 네. 근데 얼마 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그것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쓰는 것을 보건복지부 승인해서 우리 아주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률 이런 걸 만들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라든지 뭐 병원의 영리 자법인이라든지 법인 약국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있는 동네 병원 약국을 힘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아내. 이거는 철저히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법인 약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파리바게뜨 약국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삼성 약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무슨 그런 종류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약사들이 지금 약사들이 아니면 약국을 경영 못하죠. 네. 법인 약국을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자본이 약국을 전국의 약국을 만들겠죠.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싼 값으로 약을 팔겠죠. 동네 약국이 다 망하면 약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오르겠죠. 한 예인데 어쨌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미달하는 분.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140만 명입니다. 네. 40만 명.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은 20만 원을 줬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네네. 기초생활수급액에서 빠져나가니까 예. 줬다 빼는 것이죠. 이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40만 명의 어르신은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한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예산 규모가 376조가 된 나라에서 그거 하는데 한 9천억 듭니다. 네. 그거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새해에도 또 활약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